안녕하세요. 정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주말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오늘 일찍 출근을 해서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좀 중요한 결정내가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좀 일찍 일어나서 약간 여러 가지로 어제 저녁에 생각했던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아침에 조금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이제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아침에 그 생각했던 아니면 내가 그 순간 굉장히 느꼈던 기쁨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는 그런 좀 어떤 상황이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쁜 거야 늘 똑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지 않겠지만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주를 지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바쁘고 이제 또 상담 요청 들어오는 것들 보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금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쁨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소소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런 조금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례는 정말 중요해요. 정말 산업계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사례들인데 이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청하고 하청이 있잖아요. 보통 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 택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기사님들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뭐 정말 업무도 과중하고 개선돼야 될 게 되게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택배 업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대리점하고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하세요. 그런데 대리점들은 규모가 작고 아무래도 산업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하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이죠. 이제 원청업체하고 뭔가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그런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 측에서는 계속 이제 원청업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단체 교섭을 해보자라는 얘기들을 하셨고, 근데 이제 원청에서는 무슨 말이야?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근로계약 체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대상자, 그러니까 상대방 논의가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리적인 논의가 정말로 치열하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노조에서 원청에다 다시 한번 단체 교섭을 요구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원청에서는 기존의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린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단체 교섭의 대상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분 그 택배 노조에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다가 저쪽에 즉 원청이 우리하고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상대방인데 단체 교섭을 하지 않았어. 이거 부당한 행위야라고 하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이제 그런 진정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서울지방노동위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딱 보니까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체 교섭의 그런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리에 따라서 각하, 즉 대상자를 잘못 당신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안을 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우리가 판정할 수 없어요 라는 취지로 각하 판정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노조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하청업체가 그 우리의 단체 교섭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원청도 당연하게 중요한 단체 교섭의 상대방이야 라고 하면서 재심을 신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을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까지 신문회의를 많이 열지 않고 그다음에 판정회의도 그렇게 많이 열지 않는데 이 사례에서는
신문회의도 2, 3차례 두세 차례 열고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도 2번이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판정회의도 2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많은 고민을 거쳐가지고 결정을 하셨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고, 아니야. 원청도 우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돼. 라고 판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다른 판단이고, 이것은 정말로 산업계에 많은 파장을 가져오는 결정이라서, 정말 이 판정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판례에서요,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근로자의 그런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근로 조건, 그러니까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근로조건 등에 관해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이나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이라고 해서 실질적 지배력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면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던 판례가 있었어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판례를 이용해가지고 맞아, 이런 부분이 있어, 원청은. 그렇기 때문에 원청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해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단서를 달기는 했어요. 다만 이 판정은 이 사례에 한정된 것이고, 일반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한 어떤 노동조합,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을 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상대방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단서를 달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한번 이런 판정이 나왔다고 하면 혹시나 판례가 이 판정하고 동일한 취지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없냐? 방금 말씀드린 판례하고 조금 배치되는 판결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당 노동행위,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 관해서 지배 개입 관련된 부분이고, 단체 교섭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 단체 교섭은 결국은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인데, 근로 조건 형성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잘 보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상대방은 단순하게 어떤 실질적인 지배 개입뿐만 아니라 단체 우리가 근로 조건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긴밀하고 그런 근로 계약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본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이 판례들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급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판례들도 있어서 향후에 어떤 법원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보여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게 부당노동행위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죠. 판정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단체 교섭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단체 교섭을 이제 응하는 순간 불법 파견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제 논의라든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거 정말 좀 굉장히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노동계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이 정도로 많이 악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원청이 협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각자의 입장이 다 일견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죠.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게 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계가 어떻게 이제 이것들을 잘 조율하고 조화해서 이뤄갈 수 있을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 이런 필요성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기업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익들을 잘 조화해 가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게 아마 곧
또 이제 1심이 가고 2심이 가고 물론 기간은 좀 길어지겠지만 많은 판단이 있을 거고요.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지금 또 법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즐거운 한 주가 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